지훈이는 평범한 중학생이었지만 꽤 내성적이어서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항상 혼자 지냈다. 지훈이는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고 학교 행사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았다. 점점 그는 휴대폰 일기에 하찮은 일까지도 모두 적는 버릇이 생겼다. 반 친구들의 대화든 길에 놓인 돌멩이든 지훈이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하지만 류슌이 말했듯이 진실은 결코 이 부분은 1번 자막과 연결되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친구는 없었고 상상 속의 인물 2명, 자신을 시공간의 신지스라고 부르는 자와 그의 시종 무르무르만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것들이 단지 자신의 상상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이 꿈을 주지 않을 때 사람은 그 상상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어느 날 지스가 물었습니다. 내 삶을 바꿔볼 생각은 없니? 지훈은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지스는 그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임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지훈이는 그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의 일기가 이미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하루의 모든 일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그가 다트 연습에서 완벽한 점수를 낼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아침 뉴스에서 살인사건을 보도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치부했지만 학교에 가서 일기의 모든 내용이 일기장에 적힌 일들이 하나씩 들어맞았고 심지어 깜짝 퀴즈에 정답까지 맞아떨어지자 그는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심지어 지스의 존재조차 가능성이 있어 보였는데 그의 휴대폰이 미래 일기장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스는 그 일기장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설명했지만 만약 그 일기장이 파괴되면 지훈도 죽게 된다고 했다. 지훈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루신의 말처럼 진실은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 천천히 지훈은 일기장에 의지하게 되었다. 시험은 늘 1등 문제는 미리 해결하는 스타일. 억만장자가 되어 백인 부자 미녀와 결혼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지만 날카로운 시선이 그의 평화를 빼앗았다.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학생 유나이는 완벽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그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훈이는 유나이 같은 여자아이가 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알 수 없었다. 방과 후 그는 그녀의 책상 위에서 익숙한 인형을 발견했고 바로 그때 그의 일기에 한 줄이 나타났다. 연쇄 살인맥에 죽임을 당할 거였어요. 지훈이는 당황해서 학교에서 도망쳤습니다. 일기장에 따르면 유나이는 마치 미래를 아는 것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여러 번 길을 바꿨지만 유나이는 마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매번 따라잡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도 지훈일기라는 일기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10분마다 지훈이의 미래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이미 거기에 적혀 있었고 유나이는 00년이 지훈이를 위한 사랑이 가득한 일기라고 고백했어요. 그의 미래는 자신만의 것이라며 그를 죽게 둘 수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는 그들이 모두 치명적인 게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밝혔어요. 그 게임은 미래일기의 소유자들이 서로 죽여 최후의 승자가 되어야 하는 게임이었죠. 승자는 주스를 대신해 새로운 신이 될 거라고요. 주스가 게임의 규칙을 설명했어요. 총 12명의 일기 소유자가 있었고 모두 정체를 숨기고 있었죠. 각 일기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나이는 10분마다 지훈이의 위치를 추적했고 지훈이는 미래의 일반적인 사건들을 예측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미래를 바꾸는 것이었는데 특히 누군가의 죽음이 일기장에 적혀 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이미 기적을 행했고 그것은 주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주스에 따르면 지훈이 최종 승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일기장 소유자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그 기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이의 것이었어요. 그는 무너져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10분마다 한 번씩 끈적끈적한 스토커 여자친구 드라마가 시작됐죠. 유나는 그의 모든 행동을 문자 메시지로 계속 보내왔고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일기에 적어놨습니다. 지훈이는 자신의 일기를 없애버려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녀는 9번째 일기장 소유자 유메인이었습니다. 그녀는 3번째 일기장 소유자를 추적했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변화 3번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자세한 내용까지 몇 마디 말로 지훈은 치명적인 속옷까지도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기장이 열리며 그는 폭발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처리하기도 전에 유나이가 거대한 소화기를 들고 그를 구하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폭발 후 9번째 선수가 창문을 통해 탈출했고
그 순간 건물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9번째 선수의 소행입니다. 유나이의 도움으로 지우는 다시 한번 죽음을 면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비겁한 면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그는 유나이가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고자 하는 의지에 이끌려 지우는 그 광기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유나이는 괜찮았어요. 지훈이를 이용하는 걸 기꺼이 받아들였죠. 지훈이의 일기는 차별적이지 않았어요. 그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했을 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어요. 반면 유나이의 일기는 지훈이의 미래만 예측했죠. 두 사람의 일기는 전지전능한 조합이었어요. 그 조합을 이용해서 폭발을 피했어요. 하지만 같은 반 친구들을 만나자마자 모두가 그를 붙잡았어요. 알고 보니 9반이 이미 모두를 조종하고 설득해서 지훈을 넘기면 나머지는 살릴 수 있다고 했던 거였어요. 지훈은 다시 감정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어요. 그는 그저 남들과 관계없이 혼자 있고 싶다고 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를 강제로 끌어들였어요. 모두의 침묵을 보자 유나이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녀에게 지훈은 세상에서 유일한 친구였거든요. 그녀는 속박에서 풀려나 뛰쳐나갔습니다. 교실에 숨겨진 폭탄을 파괴하기 위해서요. 9번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학교 곳곳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고 10분 후에 폭발하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순간 총알이 발사되었습니다. 플레이어 서우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이 신성한 일기 게임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찰관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게임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9번을 직접 죽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일기장에 따르면 그녀의 심장이 멈추면 학교가 폭발한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5번은 3번에게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지훈을 죽이고 그 다음 너도 자살해. 나머지는 모두 살려줄게. 하지만 경찰인 4번은 거절했어요. 지훈은 다시 절망에 빠졌어요. 어차피 난 항상 패배자였으니까 이렇게 죽는 게 더 의미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유나이는 이런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말 그대로 옥상에서 뛰어내려 9번의 얼굴을 공격했어요. 그 순간 4번은 총을 홀스тер하고 지훈에게 여자들 돈으로 사는 낙오자가 아님을 증명해 보여. 지훈은 용기를 내어 9번에게 돌진했어요. 문제는 그녀가 바닥에 폭탄을 설치해 놨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유나이의 일기가 그의 미래를 예측했고 지훈은 모든 폭탄을 성공적으로 피할 수 있었어요. 4번은 총격으로 9번의 주의를 끌었고 반 친구들은 마침내 지훈의 용기를 보고 책과 물건들을 던져 지지했습니다. 마지막 수로 9번째 참가자는 휴대폰을 버리고 왼쪽 눈을 희생했습니다. 탈출 일기의 한 수였죠. 가장 안전한 탈출 경로를 알려주어 경찰의 눈을 피해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번째 참가자는 지훈과 협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모든 참가자들을 찾아 게임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일기는 체포일기라고 불렸습니다. 시 저녁에 걸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9번째 참가자는 한 번 거의 걸릴 뻔했지만 수수께끼의 인물이 그녀를 구해줬어요. 한편 학교 폭발 사건 이후 지훈이와 유나이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휴가를 얻었죠. 4번째 플레이어는 그들을 미끼로 다른 플레이어들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쯤 지훈이와 유나이의 유대감은 너무나도 깊어져서 휴가는 제대로 된 데이트가 되었죠. 테마파크에서 유나이는 지훈이에게 팬 서비스를 듬뿍 해줬지만 이건 신사의 블로그니까 공손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한 지훈이는 회전목매서 윤에게 물었다. 왜 나한테 그렇게 집착하는 거야? 유나는 1년 전 모두가 자신의 꿈을 적어야 했던 때를 떠올렸다. 지훈이는 가족과 함께 별을 보고 싶어요 라고 적었다. 하지만 그 주에 그의 부모님은 이혼했다. 유나는 그때 그에게 말했다. 내가 너랑 같이 갈게. 지훈이는 말했다. 가족과 함께 보고 싶어요. 유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그럼 내가 너의 미래 아내가 될게. 지훈이는 직설적인 말투에 당황했지만 그래도 거절하지는 않았다. 그날 저녁 지훈이는 유나이 집에 머물렀다. 두 사람의 유대감은 깊어져 있었다. 유나이의 일기에는 가까운 미래의 행복한 결말이 예측되어 있었다. 하지만 화장실에 간 사이 지훈이는 이상한 방을 발견했다. 일기에는 그 문을 열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지만 호기심을 참지 못했다. 안에는 칼자국과 피, 그리고 흩어진 시체들이 있었다. 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 순간 세상의 인과율이 흔들렸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공포가 계속 되풀이되었다. 저게 뭐였지? 반면 나이는 수상한 남자에게서 받은 약을 먹고 쓰러졌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 대신 나무 조각이 들려 있었다. 남자는 그녀의 눈을 강제로 뜨게 한 뒤 안구를 적출했다.
그 순간 유나이는 7번째 플레이어가 되었다. 지훈이 다른 사람과 키스하는 것을 본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6번째 플레이어의 일기에는 그녀 자신의 죽음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하려고 스크롤하던 중 유나이는 도끼를 들고 손을 자른 후 지훈에게 달려들어 꽉 껴안았습니다. 다음날 지훈과 유나는 9번째 플레이어를 찾기 위해 타마키 교회에 갔습니다. 안에서 그들은 교회 주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볼 수 있는 투시일기를 가진 6번째 플레이어였습니다. 갑자기 바닥에 담요에 불이 붙었습니다. 한 남자가 양동이에서 휘발유를 뿌리며 불길을 넓혔다. 세뇌된 교단 신자들은 서로 도끼로 난자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도우려고 달려들었지만 유나이가 그를 막았다. 함정이야 들어가면 죽어. 지훈은 너무 압도되어 뇌의 CPU가 타버린 것 같았다. 그 순간 플래시백이 그를 강타했다. 그날 유나이 집에서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그는 미라처럼 되어 있을지도 몰랐다. 스노그레이가 분명히 말했어요. 유나이는 냉혈한 살인마라고. 그 말에 유나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땅에 떨어진 도끼를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권을 제거하면 스노그레이는 전처럼 나와 함께 해줄 거야. 장면은 지하 감옥으로 바뀌었습니다. 듀번이 소름 돋게 안구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역번과 달리 12번은 눈이 멀었지만 초인적인 청력과 변장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로프를 자신의 목에 후드를 쓰고 스노그레이와 유나이를 마주합니다. 유나이는 스노그레이의 손을 잡고 도망치려 했지만 중간에 역번이 멈춰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그때 12번이 지붕 위에 서서 5가지 색깔의 분신을 만들었습니다. 숫자의 힘을 빌려 공격했습니다. 16번이 눈이 멀었기에 유나이는 전략을 썼습니다. 기둥 쪽으로 10개의 토큰을 던져 소리의 방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12번을 확인하자마자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그의 몸이 스노그레이 위로 쓰러졌지만 그것은 6번의 계획의 일부였다. 그들은 유나이를 이용해 12번을 제거했고 이제 스노그레이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그러고는 6번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스노그레이에게 키스했다. 격분한 유나이는 도끼를 6번에게 휘두르며 스노그레이에게 소리쳤다 도망쳐. 사교도들은 유나이를 사로잡았다. 역번은 명령했다. 차례차례 그녀를 지치게 해 스노그레이를 끌어내고 싶어. 스노그레이는 유나이와 함께했던 달콤한 순간들을 떠올렸다. 죄책감이 그를 덮쳤다. 격분한 스노우그레이는 도끼를 잡고 광신도들을 공격했다. 전술적으로 손폭탄을 던져 주의를 끌고 표적을 다트로 제압했다. 역번은 사라졌다. 몸이 비틀리더니 순식간에 없어졌다. 스노우그레이는 집에 돌아와 깨진 창문을 발견했다.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유나이가 침입했던 것을 알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다. 제가 실수로 유리를 깼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유나이가 부엌을 그리고 식당을 정성스럽게 차려놓았다. 엄마가 문으로 다가왔다. 스노그레이는 재빨리 유나이를 옷장에 숨겼다. 엄마가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하고 묻자 그는 어색하게 운동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 유나이의 방문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로 미래를 보고 엄마가 집에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엄마는 아들의 깨끗한 방을 보고 감탄했다. 옷장 안에서 유나이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이분이 제 장모님이세요. 스노그레이는 어색하게 말했다. 환각인가 봐요. 아니면 귀에 문제가 있는 건가?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눈치가 빨랐다. 소년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스노그레이는 어머니를 껴안고 밖으로 데려갔다. 그는 어머니에게 유나이가 평범한 그를 보더니 귀엽다고 했어요. 유나이가 음식을 꺼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스노그레이가 걱정했어요. 엄마가 싫어하면 끝장이야. 근데 드시더니 맛있다고 하셨어요. 농담으로 우리 집으로 시집 오라고 하셨어요. 스노그레이는 깜짝 놀랐어요. 유나이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둘 다 고개를 숙였다. 순정 로맨스 분위기. 그날 밤 그의 어머니는 유나이를 재워주라고 하셨다. 스노그레이는 동의했지만 유나이는 내 방에서 잘 거라고 고집했다. 스노그레이는 어머니가 아래층에 계시니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다. 불을 끄고 유나이는 왜 나를 무시하냐고 물었다. 스노그레이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유나이는 미소 지었다. 7월 28일에 네가 나랑 결혼할 거라고 장담해. 스노그레이가 말했어. 난 너를 절대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유나이는 대답했어 할 거라고. 내가 미래를 바뀌게 두지 않을 거야. 그의 귀여운 표정을 보자 스노그레이는 이불 속에 숨어 얼굴을 붉혔다. 그는 그들의 달콤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솔직히 유나이는 꽤 귀엽다. 장면은 어린 사이코 소년으로 바뀐다. 그는 가위를 들고 소녀를 공격하려 했지만 유나이는 베개로 막았다. 그 소녀는 유나이를 욕조에서 감전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욕실 근처에 전선을 잘라놓고 욕조에 소금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전날 스노그레이는 엄마의 목소리에 깨어났습니다. 동료 아들의 집이 불타서 당분간 우리 집에 머물게 되었대요. 하지만 이 소녀는 또 다른 미래 일기 플레이어였습니다. 1위 5번. 그의 임무는 유나이를 죽이고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5번은 위험했어요. 방에 들어가 스노그레이에게 키스했어요. 그리고 유나이 살해를 계획했죠. 다음 날 그는 자신의 미술 실력을 과시했어요. 유나이의 놀라운 초상화를 그린 후 가위로 잘라 실시간으로 공격했어요. 하지만 유나이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베개로 막았고 소녀는 도망쳤어요. 유나이는 너무 고집이세. 그는 자신의 스케치 일기이자 개인적인 미래 일기를 꺼냈어. 하지만 그것은 부실했고 아침, 점심, 저녁에 일정만 나와 있었어. 그는 선언했어. 유나이와 스노그레이를 반드시 이기겠다고. 나는 엘리트야, 질 수 없어. 그런 삐뚤어진 사고방식으로 그는 특수 진실, 혈청 독약을 가방에서 꺼내 그들의 점심에 몰래 넣었어. 모두가 부엌에서 바쁜 동안 그 소녀는 토마토 샐러드에 주사했어. 유나이가 수저로 토마토 무게를 확인하자 의심이 들었다. 전보다 가벼웠다. 스노그레이가 먹으려던 참에 유나이가 막았다. 유나이는 독이 들어있을까봐 화가 나서 밥그릇을 낚아챘다. 스노그레이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미래 일기 업데이트였다. 둘 다 충격을 받았다. 독살 계획이 실패하자 소녀는 욕실에 치명적인 함정을 설치했다. 그는 소금으로 고압선을 도전성 있게 만들어 절단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유나이가 들어가 감전될 것입니다. 한편 스노그레이의 일기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유나이 사망. 그는 당황하여 모든 정의 제품을 켜 전압을 과부하시켰습니다. 화장실에서 유나이를 본 소녀는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유나이가 구석에서 그를 먼저 발견했습니다. 함정이 실패했어. 소녀는 스노그레이와 유나이를 놀라게 한 채 도망쳤다. 5살짜리가 얼마나 무서울 수 있지. 스노그레이는 깨달았다. 이 아이는 미래 일기 소유자야. 하지만 그들은 일기를 찾을 수 없었다. 유나이는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다. 스노그레이가 그녀를 막았다. 우리는 일기만 필요하지. 죽일 필요는 없잖아. 소녀는 가방을 질질 끌며 자신감 있게 화장실로 걸어갔다. 스노그레이는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실패했다. 유나이가 다시 시도했다. 저 녀석을 죽여버릴 거야. 스노그레이가 그녀를 막았다. 내 엄마가 그 아이랑 같이 있어. 소녀는 일기장을 따라갔다. 내가 이 게임에서 이길 거야? 스노우그레이와 유나이가 이야기했듯이 그는 도망쳤어요. 유나이는 망치를 들고 쫓았지만 실수로 스노우그레이 어머니를 쳤어요. 다행히 가벼운 타격이었어요. 스노우그레이는 욱했어요. 엄마를 끌어들이지 마. 그들은 다시 일기를 찾기로 계획했어요. 유나이는 감정적인 죄책감에 테이블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단서가 나타났어요. 애가 편의점에서 배달을 시켰어요. 스노그레이가 배달 장소에 가서 택배를 열었어요. 독가스가 터져 나왔어요. 쓰러졌어요. 소녀는 웃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뒤쪽부터 열었으면 살았을 텐데 유나이가 스노그레이를 화장실로 끌고 갔지만 해독제가 없어 긴장감이 고조되었어요. 소년이 조롱했어요. 내가 네 부모님을 죽였어. 유나이가 대답했다. 내 최후는 고급스러울 거야. 소년이 말했다. 숨바꼭질에서 날 찾으면 해독제를 줄게. 유나이는 스노우그레이에게 약속했다. 내가 해독제를 얻을 거야. 소녀는 집 주변에 함정을 설치했다. 유나이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사냥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2층에서 발견했다. 내 승리다. 하지만 바닥의 물과 정우 함정에 유나이는 감전되어 쓰러졌다. 화장실에 있던 스노그레이가 그것을 감지했다. 소년이 독을 주사하려는 순간 스노그레이는 날아오는 던지는 칼로 그를 막았다. 그는 유나이에게 인공호흡을 했다. 살아남아. 유나이가 깨어났을 때 소녀는 약속대로 해독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이는 다시 쓰러졌습니다. 주지가 마침 나타나 스노우그레이에게 해독제를 주사했습니다. 스노우그레이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유나이는 이제 그를 조종하려 했습니다. 매일같이 등교일기는 없고 새로운 친구도 없이 스노우그레이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빈자리에 꽂혔습니다. 환각이 아니었어. 백발의 천재 소년 큐. 라보가 거기 앉아 있었어. 유나이가 네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집으로 초대했어. 학교를 옮긴 후 스노그레이는 새로운 반에 들어갔어. 거기서 그는 옛 친구이자 한때 적이었던 가오반을 만났는데 여전히 그를 조롱하고 있었어. 그때 한 소녀가 들어와 가오반을 날려버렸어. 스노그레이는 충격을 받았어. 보라색 머리에 로리 한 명이 따라왔다. 두 소녀 모두 스노그레이와 친했다. 그들은 우리도 형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아나디에 함께 합류하자고. 멀리서 지켜보던 유나이는 슬픔에서 충격으로 변했다. 마음속에는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었지만
나눌 수 없어 모두에게서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군중 속에서 그녀는 소통할 수 없었다. 차가운 그늘 속에 홀로 서서 그녀는 발로 땅을 긁었다. 죽게 해줘. 저녁이 되자 모두 옥상에 모였습니다. 지훈이는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며 그들 틈에 있었습니다. 그는 류샹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저에게 그렇게 잘해주세요? 류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 친구니까. 그 말을 들은 고아의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뒤에서 보라색 머리 소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마오입니다. 제가 돌봐드릴게요. 하지만 유은아이가 돌아와서 경고했어요. 늦었어요. 집에 가요? 이번에는 지훈이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거절했어요. 빨간 눈의 위험과 미래일기. 신요. 한편 무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던 히나타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작은 정글 지역에 들어서자 수많은 빨간 눈들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지훈의 미래일기가 긴급 신호를 울렸다. 그는 어리둥절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류유나이는 소리쳤다.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 하지만 지훈은 다시 거절했다. 그는 일기를 이용해 정글 속으로 뛰어들었다. 잠깐의 수색 끝에 충격적인 광경이 나타났다. 히나타는 강철 이빨을 가진 개들에게 둘러싸인 거대한 괴물 앞에 서 있었다. 두뇌의 신 아쿠란화 형사 등장. 천재 소년 아쿠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 모두 속수무책이었다. 지훈인의 반형사였고 몰래 미행하고 있었다. 오펀의 당황한 얼굴을 보며 손을 얹고 볼에 손을 대고 말했다. 여기서부터 내가 다 처리할게. 늑대들 사이에서 아쿠란화와 지훈만이 전진했다. 유나이가 액션 스타였다면 아쿠란화는 이 애니메이션의 두뇌였다. 일기장은 없었지만 그의 직감과 추리는 무섭도록 날카로웠다. 그는 최근 3건의 살인사건을 빠르게 분석했는데 모두 지훈과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오퍼는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류유나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개들을 조종하는 자가 근처에 있거나 우리 중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의심은 아쿠라나에게 향했습니다. 우정이냐 희생이냐 모두를 구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긴장 속에서 지훈이는 미래일기를 꺼냈다. 류유나이는 다른 사람들을 미끼로 삼아 도망치자고 제안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타카바는 오펀에게 우정이 뭔지 잊었냐고 소리쳤다.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행동으로 보였다. 그는 모두에게 유리창을 막는 방법을 지시했다. 팀워크를 통해 그들은 늑대들을 지치게 만들었고 마침내 늑대들은 물러났다. 모두 감탄했다. 타카반이 말했다. 지훈아, 네가 생각보다 강하구나. 하지만 지훈이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눈치채고는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다. 그러자 지훈은 미래일기의 진실을 밝혔다. 배신자는 누구지? 갈짐. 진실이 밝혀지자 유나이는 깜짝 놀랐다. 갑자기 마오가 뒤에서 지훈을 공격하며 휴대폰을 빼앗고 칼로 위협했다. 그 순간 유나이의 일기 내용이 바뀌었다. 근처에 숨어있던 히나타가 경고했다. 움직이지 마. 충격받은 지훈이 물었다. 너희들 내 폰만 노린 거였어. 히나타는 마침내 자신의 비밀 애완동물 일기를 공개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표는 지훈이 아니었다. 아쿠란바였다. 그녀는 설명했다. 10번째 일기장 소유자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나는 아버지를 만나러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다들 방해했어. 마지막 게임 목숨이 걸린 히나타는 늑대들을 이용해 죽은 척 연기하며 아쿠란화를 함정에 빠뜨렸어. 지훈이는 울면서 친구인 줄 알았다고 했어. 아쿠란화는 게임에서 이기면 일기를 주겠다고 했어. 게임이 시작됐어. 유나이는 아쿠란화를 의심하며 그를 제르만 쉥플렉스로 내던졌어. 그녀는 그의 폰을 잡았지만 일기는 없었어. 그냥 재미로 했을 뿐이라고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모두들 깜짝 놀랐다. 고아의 마음이 무너졌다. 그러자 아쿠란화가 물었다. 히나타가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는 거지? 내가 그녀 아버지의 비밀을 밝혔기 때문인가? 그는 게임의 규칙을 재정의했다. 그는 유나이에게 지훈이의 귀를 막으라고 말했다. 미래를 예측하며 그는 승리를 계획했다. 동전 던지기 속임수로 모두를 조종하면서 마오의 최후와 히나타의 복수. 경기 후 마오는 다시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유나이가 먼저 그녀를 죽였다. 지훈이는 일기를 되찾고 모두를 탈출시켰다. 마오의 죽음을 본 히나타는 폭발했다. 그는 개들에게 명령했다. 유나이를 죽여라. 시간의 심판 도망칠 것인가? 변할 것인가? 지훈이는 일기를 확인했다. 내가 도망치면 모두 죽는다. 그는 순간적으로 결정했다. 아니, 여기 남겠어. 그는 히나타 쪽으로 다시 달려갔다. 유나이는 소리치며 따라왔다. 하루밖에 안 됐잖아. 어떻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 오펀이 대답했다. 왜 내가 새 친구를 사귀는 걸 원하지 않아? 유나이는 칼을 꺼냈다. 그만 안 하면 공격할 거야.
하지만 오퍼는 멈추지 않았어. 우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지. 그 순간 상황은 역전되었고 지훈이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유나가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선언했어. 모두 앞에서 7월 28일에 결혼한다고 말했지. 그리고 그걸 놓치고 싶지 않다면 유나는 좋은 인상을 주고 착한 여자처럼 행동해야 했어. 모두들 깜짝 놀랐지만 계략은 성공했어요. 히나타는 감정이 북받쳐 울면서 원한을 풀겠다고 맹세했어요. 특수장치로 사냥개들을 조종하던 히나타의 아버지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나처럼 나쁜 사람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갑자기 네 번이 히나타의 아버지를 사살했어요. 경찰은 은밀히 용은에 대야 유나이를 범죄로 유인하려 했어요. 한 경찰관이 목숨을 걸고 그녀 앞에 섰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유나이는 그의 머리를 노렸어요. 총알이 그의 몸에 박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총과 칼을 움켜쥐고 공격했습니다. 이 경찰은 지훈을 위협하며 유나이를 폭력적으로 만들려 했고 그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경찰이 그들을 죽일 법적 이유를 만들려 했습니다. 그는 위험에 처한 아들을 구하기 위해 비밀리에 신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1시간 전 회상 속에서 지훈과 유나는 결혼 사진을 들고 집으로 가던 중 경찰에 포위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사라는 명목으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지훈은 당황했지만 유나이는 그를 위로했다. 항상 내 곁을 지킬게. 그녀는 격분하여 무기를 찾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녀를 말리려 했고 경찰 4번에게 상황을 확인하려 했다. 안에서 그는 4번이 권총을 청소하는 것을 보았다. 4번은 지훈과 유나이가 일기장 소유자 10번을 죽였다고 거짓말했다. 용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한 지훈은 편안해졌다. 그러자 4번은 총알을 장전하고 그와 러시안 룰렛을 시작했다. 일기장이 지훈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자 유나이의 폭력적인 모드가 활성화되었다. 그녀는 소화기로 경찰을 공격하고 총을 빼앗아 마지막 총알로 4명에게 무자비하게 발포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막을 수 없었지만 지훈의 애원에 그녀는 진정되었습니다. 둘은 범죄자가 되어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도주 중 경찰의 총격이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지훈은 반가쇠를 당겨 그들에게 죽일 명분을 주었습니다. 일기에서 죽음을 예견한 그는 옥상에서 윤에게 자신이 그녀를 구하지 못한 것을 사과했습니다. 감격적인 키스 후 뛰어내렸지만 주인공답게 트럭 위에 떨어져 살아남았습니다. 도망치던 중 배고팠던 지훈은 도넛 냄새를 맡았습니다. 냄새를 따라가니 4번 플레이어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뒤쫓았지만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유나이는 살아남았지만 지훈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9번이 나타나 그들을 협박했습니다. 지훈은 폭탄의 리모컨을 작동시켜 위험을 고조시켰습니다. 9는 정정당당하게 서해의 배신을 폭로하는 동맹을 제안했어요. 그녀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신이 되고 싶어 했어요. 밤이 되자 경찰이 병원을 포위했어요. 지훈, 유나이, 그리고 9는 사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협상하기 위해 동맹을 맺었어요. 하지만 4는 자신의 가족을 무시하고 병원을 공격했어요. 유나이는 4와의 격렬한 싸움에서 인간 방패를 이용해 여러 명의 경찰을 죽였어요. 9는 병원에 몰래 시한폭탄을 설치했고 폭탄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유나이는 플래시 폭탄으로 4를 제압하려 했지만 실제 폭탄이 터져 병원이 파괴되었습니다. 지훈은 필사적으로 유나를 찾았고 심하게 다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4번이 그의 길을 막고 음흉하게 웃으며 그의 머리채를 잡고 공격했습니다. 지훈은 절망 속에 총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5번은 유나가 총알의 사정거리에 있으니 쏘지 않을 거라고 조롱했습니다. 빗나가면 유나가 죽을 것입니다. 혼란스러워진 지훈은 일기를 확인했습니다. 일기에는 그의 총알이 윤나를 맞을 것이라고 예측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쏴, 지훈아. 내가 당신 때문에 죽어도 뭐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은 저에게 결혼의 꿈을 보여주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당신이 날 이용했어도 상관없어요. 감동한 지훈은 그들의 결혼 사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결연한 표정으로 그는 조준했다. 일기의 메시지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의 총알이 4호를 맞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치호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칼을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연행되기 전에 4호는 9에게 자신의 딸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목숨을 위해 자수했습니다. 유나이는 위험하고 정신이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살해하고 그들의 머리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를 2년 반 동안 특별한 약물을 사용해 그를 사벽목계에 사슬로 묶고 아기처럼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녀의 집착은 너무 심했어요. 그녀는 매일 그의 소변을 모아 우유처럼 마셨어요. 이러한 집착은 지훈에 대한 그녀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어요.
하지만 천재 형사 아키라우아는 그녀의 비밀을 밝혀냈어요. 어느 날 유나이는 별을 보러 간다는 구실로 지훈을 정글로 유인하여 음료에 약을 타서 의식을 잃게 한 후 버려진 가족 숙소로 데려갔어요. 그녀의 계획은 그를 그곳에 영원히 두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었어요. 지훈의 실종으로 아키라와는 의심을 품었다. 미래일기 사건 때문에 경찰이 직접 개입할 수 없어서 그를 사적으로 고용했다. 히나타와 다른 이들과 함께 위치를 추적했다. 하지만 유나이는 자포가오게에 치명적인 함정을 설치해 놓았다. 아키라와가 엘리베이터를 타자나 시 그들에게 휘둘러졌다. 히나타는 지훈이 지하에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히나타는 생각 없이 지하로 내려갔다. 하지만 아키라와는 함정을 의심했습니다. 납치된 사람이 문자를 보낼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들은 지하실에 도착하여 의식을 잃은 지훈을 발견했습니다. 아키라와는 그것이 정교한 인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다가가자 철문이 잠기고 독가스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진짜 지훈은 의자에 묶여 있었고 그와 유나이의 결혼 사진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좋아하는 음식을 먹이려 했지만 그는 무표정했습니다. 히나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왜 그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당신은 그의 여자친구가 아니잖아요? 유나이는 다정하게 대답했다. 오해예요. 지훈이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저와 함께 있으면 안전해요. 우린 여기서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경찰로부터 벗어나서 가스실에 갇힌 아키라우아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감시 영상을 통해 유나이를 찾아가 부모님의 살해된 시체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멍하니 얼어붙었다. 그는 세구의 시체머리가 없는 부모 두 구와 신원 미상의 시체 한 구를 드러냈다. 아키라와는 거래를 제안했지만 유나이는 차갑게 웃으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녀는 가스압을 높였다. 타카바는 가스 속에서 당황하며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수수께끼의 코드가 그의 휴대폰에 도착했다. 그는 미래 일기 사용자가 된 것이다. 그것은 탈출 경로 환풍구를 보여주었다. 그는 그것을 열고 유나이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깜짝 놀란 그녀는 그가 이제 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친구를 보자 지훈이는 필사적으로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유나이가 자신을 약으로 재우고 여기에 가둔 날을 떠올렸다. 타카반이 그녀에게 도전했다. 그녀는 2개의 열쇠를 꺼냈다. 하나는 지훈이의 수갑 열쇠, 다른 하나는 감시실 열쇠였다. 그녀는 지훈이의 열쇠를 떨어뜨리고 다른 열쇠를 타카반에게 던져 그를 가두었다. 타카반이 문을 열자 다시 위험이 닥쳐왔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순간 유나이는 석궁을 꺼내 타카반의 손에 화살을 쏘았다. 그를 죽이려는 순간 지훈은 허둥지둥 주위를 둘러보다 열쇠를 발견했다. 그는 히나타에게 소리쳤다. 그 열쇠죠. 히나타가 열쇠를 던졌다. 지훈은 풀려나 석궁을 빼앗아 유나이의 얼굴을 세게 때리며 말했다. 미래일기에 한계도 있지. 히나타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어. 유나이는 멍하니 혼란스러워하며 바라봤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지훈이는 방 안에 일기장 소지자가 3명이나 더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지훈이는 부상당한 팀원들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유나이는 필사적으로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녀를 두고 떠났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분홍머리 여자애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헤어진 후 유나는 순수한 사랑의 전사와 마주했습니다. 지훈이의 칭찬에 힘입어 그녀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며 24개의 치명적인 칼날들을 완벽하게 피해 적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리며 퇴각시켰습니다. 앞서 지훈이는 유나이의 2년 반 동안의 감금에서 벗어났지만 이제 2명의 새로운 일기장 소유자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명의 새로운 일기장 소유자들에게서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키라와는 모두를 타카반의 집으로 데려가 적들을 물리치고 유인하여 신호탑을 비활성화시켜 예측을 막기 위한 자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적들이 들어오자 누군가 전원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적들이 들어왔을 때 누군가 전력 공급 장치를 파괴했습니다. 방이 암흑에 잠겼습니다. 지훈이는 당황하여 버튼을 눌렀지만 신호는 비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 외에 1명 더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나이, 그녀는 나타나 자신의 유일한 목적을 선언했습니다. 지훈을 보호하는 것. 적들은 순수한 사랑의 전사들, 마크와 메이아의 10번째와 8번째 플레이어가 들어왔습니다. 지훈과 그의 팀은 위층으로 도망쳤습니다. 히나타는 친구와 함께 칼로 적을 막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훈과 유나이는 비밀문을 잠갔다. 지훈은 팀의 실패에서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유나는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의 생명만을 걱정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밧줄을 끊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그녀가 다시 자신을 납치할까봐 두려워했다. 그는 네가 다시 나를 의자에 묶을까봐 무서워 라고 말했다. 진심으로 그녀는 자신이 그를 사랑하며 다시는 그를 해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적들이 침입하여 대치 상황이 시작되었다. 수뇌보 전사 커플은 자신들이 진짜 일기장 소유자임을 밝혔다. 위기가 고조되자 유나이는 지훈에게 밧줄을 끊어달라고 애원하며 다시는 가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날 믿어요, 지훈 씨. 날 믿어줘요, 지훈. 적대적인 여자아이가 칼을 들고 공격해왔어요. 하지만 지훈의 격려에 힘입은 유나이는 모든 공격을 피했어요. 칼이 떨어지자 적들은 후퇴하며 건물을 불태우는 비스키를 밖에서 발동했어요. 불길 속에서 적들은 다시 한번 싸움을 걸어왔어요. 유나이가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는 순간 적 남자는 그것을 막고 유나이를 잔혹하게 바닥에 내리쳤다. 화재 경보기와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 적 남자는 지훈을 붙잡고 으르렁거렸다. 네가 무슨 소용이냐. 너 같은 남자친구가 뭐가 필요해. 지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다. 저는 그냥 약해요. 유나이를 이용해야만 이길 수 있어요. 역겨운 표정으로 그 남자는 지훈을 놓아주었다. 지훈이 기절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수께끼 같은 간호사가 지훈에게 다가와 가발을 벗겼는데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죄자 사카이였습니다. 가짜 동정심으로 접근했습니다. 지훈의 아버지가 들어왔고 아들이 간호사와 역할극을 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재활운동을 위해 간호사 복장을 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